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 사고, 구독자님들도 전 영상 혹은 지난 영상에서 이 댓글로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좀 더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걸 기다린 것도 있고, 사실 저한테는 이게 새로운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사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사진이 이제 메인인데, 이제 클래스 A 세미 트럭, 그러니까 테슬라도 세미 트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원래 이런 류의 큰 트럭을, 이런 트럭을 미국에서 그냥 세미 트럭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A 트럭을 이제 세미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모델 Y가 이게 밑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죠. 그래서 좀 대형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일단 드라이버는 좀 괜찮지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요. 그렇지만 이제 패신저에 있는 이제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지금 크게 위험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고요. 항상 구독자님들도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꼭 안전한 건 아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어느 정도 그 자율주행이라는 마케팅이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거 알아서 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그냥 그대로 들이박을 수가 있냐. 안타깝지만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워낙 그게 이제 흔히 쓰이니까요. FSD 절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 항상 핸들에 두 손을 얹어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치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또 FSD를 너무 비판하면 안 되는 게, 기존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편리성과 안전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어떻게 대충 결론이 날지도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안 다뤘던 거고요. 이미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이미 났었고요. 2016년에, 그래서 2017년에 NHTSA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어떠한 디펙을 이제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기사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한 번 NHTSA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다루지 않았던 거는, 미국에 참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꽤 있는데 헷갈리시면 NHTSA가 갑 오브 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NHTSA를 믿는 겁니다. 그럼 또 제가 NHTSA를 너무 믿는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게 기관이 NTSB도 있고요. 이제 NHTSA가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 이제 조사하고 좀 더 자료를 좀 더 보충하는, 어느 정도 권위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NTSB가 자동차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NHTSA는 자동차 회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NHTSA가 움직이는 거면 이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고에는 처음에 NTSB가 움직였을 때는 뭐 그냥 좀 조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NHTSA가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을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러면 좀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건데, 요 부분도 좀 여기 일렉트랙에서도 다뤘듯이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 정말 똑같은 사고를 다뤘었고, 그때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이미 한번 결론을 내린 거라서, 그때도 이런 사고가, 이런 사거리, 일단 하이웨이죠. 미국엔 이런 참 하이웨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시골에 좀 고속화도로인데 일단 하이웨이인. 그러니까 2017년, 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트레일러가 여길 가다가 모델 S가 여길 꽝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완전히 찡기는, 지금 일어난 사고와 매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이거 오토파일럿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말들이 많았죠. 심지어 이때 오토파일럿은 이제 모비라이나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오토파일럿인데, 그래서 테슬라와 이제 약간의 그런 모비라이와의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이런 테슬라의 센서나 오토파일럿이 요 밑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공간이 생각외로 애매하게 이게 좀 뚫려 있거든요. 근데 요 아래를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직 그런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고 좀 더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원인이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추측하는 게 저 밑 공간이 생각외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제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2017년인데 아직도 요게 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로보택시나 이런 건 진짜 먼 일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FSD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비판을 하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꾸 이런 사고가 나니까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어떻게 저런 거를 못 피해 라고 하시면 한 해에 이런 사고들이 찾아보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아니 이런 차들 그러니까 늘상 있는 사고입니다. 진짜 한두 건이 아니고요. 늘 이 세미트럭하고 사고는 늘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큰 대형 SUV 닛산에서 만든 이런 것도 그냥 밑에 갖다 박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은 이런 클래스 A 세미트럭하고 사고가 나면은 대번 그 패신저 비에크 이런 승용차라든지 좀 더 SUV 이런 데서 치명상이 당연히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게 안전한 거죠. 당연코 이런 패신저 카들들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으로 인해서 확 줄다가 다시금 요즘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좀 안타까운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한두 건 때문에 너무 오토파일럿을 비난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사고지만 테슬라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얼마나 이런 크래시 레이스를 얼마나 줄여주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또 비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이런 로이터에서 최근에 또 따끈따끈한 이래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 밝혀졌고요. 경찰 수사로. 그냥 자기가 운전하다가 한눈 팔다 그냥 밑에다 그냥 박은 거죠. 당연히 과속을 했고 운전자는 전에 좀 그런 공격적인 운전 성향으로 인해서 reckless driving으로 인해서 이제 차지를 한번 받은 상태였고요. 이 테슬라가 늘 이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에서도 나왔듯이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에서는 사고율이 굉장히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HTSA의 이 베이스라인 현재 사고가 얼마만큼 나는지 이게 높을수록 이제 사고가 덜 나는 건데요. 왜냐하면 마일당 얼마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토파일럿을 끄면은 여기 있겠네요. 현재 사고 난 차량은 그래도 액티브 세이프티는 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니까 한 여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런 사진이라든지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한 결과 그리고 본인 운전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토파일럿은 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또 완벽히 비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처음에 결론을 얘기했듯이 이런 류의 사고가 테슬라가 과거에 있었고 똑같은 걸로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NHTSA가 이 데이터를 리뷰를 했고 NHTSA가 확실히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들이 우리의 사고를 확실히 내려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고 근데 너무 이제 과대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 테슬라한테 내렸던 거지 NHTSA도 리뷰를 했듯이 오토파일럿이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는 절대로 완벽한 상태에서 런칭이 안 될 겁니다. 얼만큼 인간보다 실수를 더 줄이느냐 혹은 인간이 하지 않는 실수더라도 우리가 물론 보완이 돼야겠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사고율을 인간보다 내릴 수만 있다라면 아마 널리 이제 보급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키지도 않았고 과거 사고 때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완전히 디페이크가 없다라고 한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집어 엎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히 이게 어떤 테슬라를 계속 비판하기는 근데 물론 테슬라는 항상 자율주행이라는 그 이미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구독자님들과 운전자분들은 제발 전방을 꼭 주시하기를 그리고 빨리 이 사고 당하신
상태가 좀 안 좋지만 빨리 그분께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다운된 분위기지만 또 이 FSD 베타에 대해서 이것도 말이 많죠. 이것도 지금 NSTSA가 유심히 본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다 말 나온 김에. 그리고 원래 버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버튼이 다운로드 FS 베타라고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저는 이 버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버튼도 사람을 가려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이 업데이트를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버튼이 이미 생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배터리 업체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때 예를 든 것도 이제 현대기아차도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테슬라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안타깝지만 이런 자동차를 최종 어셈블리하는 최종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가 심지어는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 이제 BYD 한이죠.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터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얇고 길게 뽑는 요 배터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BYD와의 협력과 지금 이 GMP 플랫폼으로 지금 현대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SK 배터리가 가죠. 이제 LG 배터리가 아니라. 근데 이 eGMP 플랫폼에 CATL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 판매를 한다든지 유럽 쪽에 판매하는 거는 SK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CATL 배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라인을 다변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것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기술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중국 업체라든지 심지어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의 배터리 업체라든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렇게 밑에 회사들을 저울질한다든지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시장 상황이 형성돼 있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또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빨리빨리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더 싸게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배터리로 이렇게 점핑하면은 배터리 업체들의 그 위치가 공고할 텐데 별로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쫓아가는 입장에선 정말 빨리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이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동안 좀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가시밭길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현대가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뭐 LFP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실린더리컬 뭐 파우치든 다른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다른 회사들과 달리 각각의 이제 이런 게 자동차 회사들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현대가 이렇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생각할 줄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